네, 165페이지 반도체와 다이오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반도체의 기본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나온 김에 한바탕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반도체는 14조 건소를 기본 틀로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14조 건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였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규소 또는 저마늄이라는 표현을 했었네요. 이때 이 규소를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을 한다면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 사방에다가 점을 4개 표시하시면 얘는 원자과 전자 4개를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순수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들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규소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순수한 반도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규소로부터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사방에 있는 규소들이 각각 전자를 몇 개씩 공유시켜 준다 했냐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각각 한 쌍씩 공유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에 있는 이 규소에 전체적인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냐면 8개가 채워지며 얘는 안정해진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전도성이 낮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이 규소를 빼고 이 중심에다가 뭘로 바꿔 넣냐면 여기에다가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붕소를 넣는다거나 또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인을 넣는다거나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3개짜리 얘네 말고 다른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에다가 사방에 있는 규소는 그대로 두고 붕소 3개짜리를 한번 집어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3개에다가 사방에서 공유시켜주는 이 4개의 전자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붕소 주변에는 전체 원자과 전자 개수가 몇 개로 바뀌냐면 그래 7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빈칸 하나가 생겨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빈칸, 이 빈칸을 양공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이 양공을 채우기 위하여 이 원자과 전자들이 끊임없이 돈다고 했어요. 돌아다녀요. 얘를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전도성이 순수 반도체보다 높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중심에다가 인을 놓는 거야. 그러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거든. 그럼 5개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규소로부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공유를 받는다. 그럼 얘는 전자가 총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된다 했고, 얘는 전자 한 개가 남아 돌아서 그 남아 도는 전자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공에 있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했고, 전자가 하나 남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했으며, 얘네는 둘 다 전류가 흐르는데 P형 반도체는 양공 때문에 흐르고 N형 반도체는 전자 때문에 흐른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1번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1번에 보시면 규소와 갈륨이 소량 섞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딱 보시더라도 기본 틀은 원자과 전자 4개짜리 규소 또는 저마늄 이런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A가 규소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보시면 이 B가 갈륨일 텐데 얘는 우리가 명확히 원자과 전자가 아니 얘가 몇 번인지 모르더라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시면 양공이 있거든요. 한 칸이 비었단 소리예요.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냐면 3개짜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는 규소라고 하시고 B는 갈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륨은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얘는 13조 건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갈륨 같은 경우는 전하 운반자 어떤 것이 전류를 흐르게 만드냐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구멍, 이 양공을 채우기 위하여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 기본 개념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저마늄에 비소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소가 몇 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비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인지 5개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 틀에 섞여 있는 이 비소의 주변을 봅시다. 보시면 전자 하나가 남는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 아이구나 라고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전자가 남는 반도체를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보시면 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1개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사방으로부터 각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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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공유를 규소로부터 받아. 그런데 1개가 남아 돌아서 이 1개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했었잖아요. 1개가 공유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가는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반도체에 연결을 해 놓은 모습, 전원 장치에 연결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빈 동그라미는 양공이라고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전자이거든요. 나의 그림 보시면 양공의 그림이 전자의 그림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 가에서는 P형 반도체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파악하냐면 양공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하시는데 양공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양공이 더 많으니까 P형 반도체 맞습니다. 그리고 A는 도핑에 의해 생긴 에너지준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원자가띠와 전도띠는 원래 순수한 반도체의 에너지띠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자가 전자를 3개짜리 또는 5개짜리를 도핑하는데 양공이 있는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원자가띠 주변에 에너지준이 하나가 형성된다라고 했었고, 원자가 전자 5개짜리는 전자가 남아 돌잖아. 그래서 전도띠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띠 근처에 이렇게 도핑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 그림처럼 이렇게 원자가띠 근처에 에너지 준위가 생겨야 하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띠 근처에 이렇게 띠가 준위가 하나 생겨야 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저 그림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의 에너지 준위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에서 전자는 양공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요. 양공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밀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양공과 이동 방향이 반대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4번이요. 순수한 반도체에 15조 건소를 도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에너지 D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순수한 반도체, 규소로 이루어진 반도체라고 칩시다. 그 반도체의 원자가 D와 전도 D가 요만큼의 D 간격이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원자가 D에는 원자가 전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이 전자들이 전도 D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15조 건소를 도핑하는 거예요. 15족이라고 하는 건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야. 그래서 걔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전자를 8개 다 채웠어. 그리고 나서도 1개가 남는 경우였습니다. 이 남는 전자는 원자가 띠에는 이미 원자가 전자들이 꽉 차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도띠로 가야 해요. 근데 전도띠로 쉽게 이동을 하려면 이 새로 도핑하여 생긴 그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가까이의 형성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 5개짜리의 이 남아도는 전자들이 전도띠 가까이의 에너지 준위가 생기며 전도띠로 쉽게 전이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N형 반도체에 새롭게 형성되는 에너지 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 근처에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요. N형 반도체는 전도띠 근처에 에너지 준위가 생깁니다. 5번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있어요. 1번 보시면 고유 반도체, 얘를 순수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당연히 전기 전도성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 원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전하 운반자가 전자라고 표현했네요. 5개짜리 도핑했을 때 생겨요. 3번 불순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집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 근처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띠 근처에. 그 다음에 4번 순수한 반도체에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5번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된 에너지원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된 전하 운반자입니다. 나 말 제대로 했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된 전하 운반자입니다. 6번이요. 6번 보시면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를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전자입니다.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5개짜리를 도핑한 경우이거든요. 자, 다음에 7번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도 다이오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현할 때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는데 물론 긴 다리가 P형 반도체라는 걸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 실험 상황에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에서는
A, 긴 다리에는 플러스를 연결했고요. B, 짧은 다리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했대요. 그랬더니 불이 켜진다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반대로 연결한 거야. 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를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켜지지 않는데요. 이때 우리는 전압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또는 전류가 흐를 때 이때를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또는 불이 꺼졌을 때 역방향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순방향 전압일 때는 조건이 있어요. P형 반도체는 반드시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반드시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역방향은 얘네가 반대로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압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다이오드 내에서 P형 반도체 속에는 양공, N형 반도체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흐르려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서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방향 전압일 때는 이 접합면에서 만나지 않고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양쪽 끝부분에 양공과 전자들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요. 순방향 전압일 때는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날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이요. 가이서 LED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왔어요. A는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플러스에 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불이 켜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역방향이거든요. 이때 N형 반도체 속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네, 8번 정류작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 자체의 역할은 얘는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류를 대체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P의 N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나 반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뒤바뀌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면 전류가 흐르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면 안 흐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정류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역시 다이오드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XY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불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나에서는 이때 X와 Y의 방향을 YX로 바꾸는 거야. 이게 나거든. 이때는 결론을 보시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일 때는 불이 켜지고 나일 때는 불이 안 켜져요. 그럼 먼저 가일 때를 봅시다. 처음에는 X와 Y가 각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플러스에 연결된 건 P형, 마이너스에 연결된 건 N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P형 반도체, Y가 N형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P와 N을 반대로 바꿨어. 그럼 N,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역방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N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전자와 P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양공은 서로 접합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양쪽 끝부분으로 몰려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N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P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양공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다고 좀 전에 얘기했고요. 가이저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가 흐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역방향 전압이에요. 역방향 전압일 때는 P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양공과 N형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 틀립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느냐 B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들어있는 X가 P형인지 N형 반도체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A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 역방향 연결, B가 전류가 흘렀으니 순방향 연결이라고 먼저 찾아주시고 B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여러분들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에는 P형 반도체 연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쭉 연결했으니 X가 P,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는 N형 반도체 연결해야 되니까 N이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습니다. X 좀 전에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P형 반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정해주는 정류작용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다이오드 XY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XY에 반도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X를 보시면 B가 도핑되어 있어요. 붕소가 도핑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양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P, 인이 도핑되어 있는데 얘는 전자가 남아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양공이 있기 때문에 P형 반도체, Y는 전자가 남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우리는 P형 반도체는 무조건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무조건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한다 했거든. 따라서 스위치는 A랑 B 중에 어디에 연결해야 하냐면 A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P형 반도체가 플러스와 만나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랑 만나요. 기억이요.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입니다. 인이 5개예요.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며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립니다. P형에는 플러스, N형에는 마이너스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역방향이거든요. 이럴 때는 XY 속에 들어있는 양공과 전자가 각각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순방향일 때는 접합면에서 만나고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얘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했으니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이요. 자, 12번입니다. 다이오드가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A는 XY 순이고요. B는 YX 순입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A에서는 전류가 흘렀는데요. B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건 A는 순방향 전압, B는 역방향 전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순이거든요. 플러스에는 P형 반도체가 연결되어야 하고 마이너스에는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는 PN 순이고요. B는 NP 순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X는 P형 반도체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X는 P형 반도체이고요. 그 다음에 Y는 N형 반도체라고 했거든요.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도핑,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 운반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 운반자라고 했네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X보다 Y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 니은이 맞습니다. B에는 전원이 전류가 흐르지 않았거든요. 역방향 전압이라고 표현하셔야겠네요. 정답은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LED인데요. 얘도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든 발광 다이오드든지 간에 어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반드시 플러스, N형 반도체는 반드시 마이너스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P형 반도체 속에는 양공이, N형 반도체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플러스가 연결된 P형 반도체 왼쪽 부분은 플러스로 대전이 일어나고 N형 반도체 오른쪽 부분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서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공은 플러스로부터 밀려, 전자는 마이너스로부터 밀려. 그래서 이때 양공과 전자가 어디서 만나냐면 접합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LED라면 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면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에너지띠에서는 어떤 형태이냐면 아래쪽에 원자가띠 위쪽에 전도띠가 있는데 어쨌든 P형 반도체는 원자가띠 근처에 도핑이 되어 있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 근처에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N형 반도체 속의 전자는 전도띠에 들어있을 거고요. P형 반도체 속 양공은 원자가띠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양공과 만나면서 전자가 양공과 만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요. 이게 LED면 전자가 양공과 만나면서 원자가 뒤에 있는 양공으로 전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LED에서 반짝반짝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빛은 띠간격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 파장 또는 진동수가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띠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커지고, 띠간격이 넓으면 진동수가 커지고, 띠간격이 넓으면 파장은 작아진다라고 했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PN 다이오드, 이 발광 다이오드에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빛이 방출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 약하게 흐르느냐는 뭘 다르게 하냐면 발광 다이오드의 색깔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밝냐 조금 어둡냐 이거에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클수록 세기에만 빛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밝아진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빛이 방출된다 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자와 양공이 만나며 전자가 원자가 띠로 전이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띠간격 이상의 빛을 방출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띠간격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작아집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은 LED와 다이오드들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LED에는 빛이 방출되었대요. 그렇다는 건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LED의 순서를 보시면 PN 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방향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류의 방향은 P에서 N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LED에서 전류의 방향, P에서 N 방향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방향 전압의 조건, P형 반도체는 반드시 플러스에, N형 반도체는 반드시 마이너스에. 그래서 이 LED의 P형 반도체 그대로 따라가시면 A랑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A가 플러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B가 당연히 마이너스이겠죠. 기억번 볼게요. A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XY 다이오드가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X가 P형인지 Y가 P형인지 이건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흐를 때 어떻게 흘러야 하냐면 PN, PN 이 순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아니면 뭐 반대라면 반대로 PN, P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르거나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른다면 A에서 전류가 나와서 LED를 지나 위쪽으로 이렇게 XY 지나서 전구 지나서 XY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구 지나갔죠.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면 또 A에서 전류 나와서 이번에는 YX로 지나서 또 전구 지나서 YX로 지나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XY, XY 순으로 가거나 Y, X, Y, X 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둘 다 전구를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구에는 불이 켜진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장치 극을 반대로 바꿔요. 지금은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인데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불이 안 들어와야죠. 왜냐면 다이오드와 역방향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 흐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5번이요.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가 A, B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속에는 X가 왕창 들어있고요. B 속에는 Y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대요. 그랬더니 전류가 I0만큼 흐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가 A와 B가 각각 P형 반도체인지 N형 반도체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플러스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플러스에는 무조건 P형 반도체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연결된 건 N형 반도체여야 해요. 그래서 A가 P형, B가 N형 반도체구나. 그러면 A 속에 들어있는 건 P형 반도체니까 X가 양공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B는 N형 반도체잖아. 그래서 전자가 남아야 하니까 Y는 전자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는 원자과 전자 3개짜리가 도핑되어 있고 B에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가 도핑되어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X는 양공, Y는 전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로 도핑되어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B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D급번 스위치를 B에 연결한대요.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하시면 전원이 역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역방향 전압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I0보다 크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요. 가해 보시면 다이오드가 XY로 되어 있고 나는 X와 Y의 에너지띠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X에는 양공이 보입니다. P형 반도체요. Y에는 전자가 보입니다. 전도띠에 전자가 보입니다. 얘는 N형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X, Y는 각각 PN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스위치를 닫아요. 그럼 P형 반도체에는 쭉 따라가시면 플러스,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거든요. 순방향 전압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겠네요. 기억이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양공이 있으니까 맞고요. 스위치를 닫으면 저항의 전류가 흐릅니다. 순방향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Y의 전자, 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방향 전압이라서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멀어진다고 했으니 디귿은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요. 자, 17번 볼게요. 전원장치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A는 빨간색, B는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 전압의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 말미에 보시면 1초일 때가 A에서 빛이 방출했다라고 했습니다. 1초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는 A로 전류가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다이오드를 보시면 A는 PN이고 B는 NP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둘 다 전원은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불이 들어온다 정도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PM 방향으로 흐를 건데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B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교차되면서 A에 불 켜졌다, B에 불 켜졌다 반복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초일 때 A가 켜졌다라고 했으니 2에서 4초 사이에는 B가 켜지겠습니다. 전압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 사이에는 다시 A가 켜질 거고요. 6에서 8초 사이에는 다시 B가 켜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1초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는 A에 불이 들어온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A에서는 PM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해요. 따라서 저항에서도 똑같이 A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하니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거예요. B 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5초일 때요. 5초일 때 역시 A에서 불이 켜지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해야지 B는 역방향일 때예요.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D급번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 여러분들 띠간격 같은 경우는 띠간격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파장이 더 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진동수가 더 작고요. 빨간색이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록색이 에너지가 더 크고요. 초록색이 진동수가 더 크고요. 초록색이 파장이 더 작아요. 따라서 띠간격은 빨강보다 초록이 더 커야 하기 때문에 B가 띠간격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이오드 4개가 현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X는 P형 또는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해봅시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플러스에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이 지점에 도달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D 또는 C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요. 전류는 무조건 P에서 N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D에서는 NP 순이잖아. 그래서 D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 방향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차례대로 P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도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구 쪽으로 가거나 B 쪽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데 A에 연결했을 때 전구의 불이 켜진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전구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구의 불이 켜져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이제 갈 데가 A밖에 없어. 얘들아,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전류는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A로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 A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P, N 순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 지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전류의 방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에서 X는 N형 반도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기억번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조금 전에 C 지나갔거든요. C에는 순방향 전압 걸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X는 N형 반도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P형 반도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 자, 이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지울까? N, 얘가 N이야. 자, B에 연결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여기에서부터 전류가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전류는 PN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A는 N과 만나잖아. 그래서 A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B로 지나가요. PN이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C 쪽으로 못 가겠지. N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전구 쪽으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역시 P의 N 방향으로 그대로 계속 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B에 연결했을 때도 역시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170페이지 1번이요. 에너지띠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가와 나는 각각 전자가 전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건 에너지띠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억번. 가에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에너지 순위가 커지고 있으므로 에너지 흡수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나에서는 전자가 원자가띠로 전이하고 있거든요.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고 있으니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광자, 빛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빛은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할 거냐면 요 띠간격만큼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로만큼 방출한다 라고 하셔야겠네요.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띠는 모두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원자가띠 내에서도 모두 다 에너지띠가 미세하게 에너지 순위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라고 했었거든요. 모두 다 다르다 라고 하셔야겠네요. 정답은 1번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회로에 전원,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느냐 B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X와 Y 둘 중에 하나는 저항, 둘 중에 하나는 다이오드인데 각각의 이제 전구가 P랑 Q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차이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P 전구에는 둘 다 전원이 들어와. 그러니까 불이 켜져. 그렇다는 건 X는 전압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던지 말던지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저항이랑 다이오드 중에 X가 누구냐면 X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은 방향에 상관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A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B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A일 때만 순방향이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저항, Y는 다이오드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X는 저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연결된다고 조금 전에 했어요. A에 연결했을 때가 불이 켜졌거든요. 그 다음에 Y는 다이오드라고 했는데요. 다이오드의 중요한 역할은 정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다이오드 A, B가 존재하고 있고요. 오실로스코프라는 도구가 나오는데요. 이 오실로스코프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모양을 그래프의 형태로 보여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결과를 보시면 나, 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무슨 상황이냐면 스위치를 직류 전원에 연결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직류 전원에 연결을 했을 때 1번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번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1번은 다이오드 A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은 B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직류 전원에 연결했더니 플러스가 A쪽 X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 따라서 X가 P, 그 다음에 옆이 N이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B는 역방향이라고 했으니까 Y는 N형 반도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원, 다의 경우를 볼게요. 교류 전원에 연결을 했더니 이번에는 A에서는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했어. 그런데 B에서는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라고 하거든요. 아까 A는 PN 순이었고요. B는 NP 순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A로 지나가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B로 전류가 지나갔단 소리야. 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A로 지나가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B로 지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X는 아까 P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했는데요. 나의 A는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방향 전압 맞습니다. 다의 2번, 다의 2번이면 얘야. 얘가 전압이 마이너스 V일 때라고 되어 있거든. 얘는 B의 전류가 흐를 때입니다. 자, 이때 B에서 Y의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전압이 마이너스 V0인 건 그냥 페이크야. 그냥 역방향 전압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압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Y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순방향 전압이 연결되어 있으니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는 PN으로 연결되어 있고 B는 NP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교류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이면 A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이면 B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지나갑니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A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이면 B 쪽으로 지나간다고요.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V0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나 얘는 그냥 전압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순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막 저게 마이너스야. 거기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반도체와 다이오드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면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만나요. 전류가 안 흐르면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